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가 만주를 통치했다. 이건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역사책에서는 만주까지 통치를 했다, 신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가까운 사서로는 이제 청나라에서 기록한 만주원류고 건 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 또 조금 멀리는 이제 요사 권 38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만주를 신라가 다스리고 고리가 다스렸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청나라가 자기들은 신라의 후예라 해도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신라가 있었다. 예, 당연히 있었었죠. 근데 그게 고구리하고 백제가 패망한 지역에 있던 신라가 아니라 고구리가 있을 때 고구리로부터 독립한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구당서에 보면 고구리에는 성신, 일신, 가한신, 기자신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한신이라고 하는 것이 북방에 있는 가한, 그러니까 선비가한, 돌궐가한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환도승 가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고구리의 지역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방국입니다. 그 삼국사에서 거서간 마립간 하는데 이 마립간도 고구려 가한의 일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503년에 고구리 간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신라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503년부터 이쪽에 신라가 있었는데 그 신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고구려 간이었다. 근데 그러면 그 신라가 우리가 알기로는 최고 올라간 것이 압록강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두만강을 넘어간 적이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있는 신라가 어디까지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물로서 요거 오른쪽 거는 영락대왕의 연호가 새겨진 유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리간 시대에 출토된 기마상에 있는 그러니까 동정을 실은 기마병어 토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신라의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3년 그러니까 마리간 시대는 고구리 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고구리하고 관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그 신라 기록을 우리가 503년부터는 독립한 신라가 맞지만 32년부터 503년까지는 고구리 땅으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고구리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땅이 언제 독립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줄 자료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건 고구려 중원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거는 호태왕 비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태왕 비문에 비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태왕비를 수호하는 수의 비리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고모로성이라고 하는데 이 고모로성이 요거는 새로 고구려에 편입된 그런 수묘인 중의 일부인데 이 중원비의 고모로성인데 고모로성은 고구리가 백제를 평정하고 호태왕 때 고구려 신하로서 따라온 사람들이 고구려 성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중원비에 있습니다. 분명히 고구려 백제는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는 5월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비리성은 창녕진흥왕비원에 있는데 창녕진흥왕비원은 신라라고 독립한 503년 이후의 작품입니다. 호태왕비에는 구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마리깐 지역이 고구려의 구민, 즉 마리깐 시대에는 고구려의 지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사와 동의제를 이제 검증하여 재현하여 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삼국사와 동의제를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 데는 그 이련이 삼국사기 권 46, 즉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로 가물했다는 그 기록을 이련이 감춘 이후에 한반도의 모든 사설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삼국사 50권을 5월과 유연제노와 이제 조선 팔도 각각 대입하여 보고 동의전을 남제서권 58과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하여 보고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을 5월 유연제노와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하여 보고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은 어디고 비공통 부분은 어딘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하면 유연제노 5월 지역에서 마리깐 지역까지 고구려 가한이라고 했는데 즉 옥랑 지역은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의 지역으로 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신라는 분명히 거칠부의 국사 체계에 의해서 편입이 됐을 것인데 이 거칠부의 국사는 거칠부가 살아있을 때까지 신라의 역사를 쓴 것인데 그것이 22대 간에서 지정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 된 건 4대만 기록되고 그 이전에 22대 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22대 그건 간의 이름만 있지 아마 22간의 전체가 우리가 확인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로시대 그러니까 유연제노 5월 속에 있는 신라와 독립한 신라의 이게 중복된 왕이 중복되는데 그게 분명하게 지금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규명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효명태자와 보천이란 두 왕자를 간 정신대왕 신라와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요 신라가 삼국유사도 분명히 신라가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만주 얘기는 여기서 정신대왕의 신라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현재는 오래 있던 신라는 아들이 없는 신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진평이 삼국사에는 분명히 26대입니다. 그런데 북사에 보면 30대가 진평입니다. 그건 뭐냐? 4대 차이가 나는데 4대 차이는 지금 BC 58년 2절에 4대가 숨겨져 있다. 즉 사만시대 살아국 시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로신라는 기원을 BC 58에다 4대 플러스 약 120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나 독립한 신라는 간에서 왕이 된 시점으로 해서 503년이 독립한 신라의 기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신라가 우리는 이제 이 마리간의 신라와 여기서 이제 아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간의 신라가 있는데 최치원은 전부 다 모왕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간이나 거사간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신라가 있는 게 분명한데 이건 이집트 박물관에서 발견한 지도에 신라가 두 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상인이 왔을 때는 신라가 두 곳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간 사람이 쓴 거라고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라는 지금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낙랑국에서 마리간을 거쳐서 된 독립한 신라의 지역이 있었고 낙랑궁 대방군을 가지고 있던 포함하는 신라가 나중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하고 이쪽에서 하나로 했던 그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상에 이렇게 두 개로 그려진 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신라의 국경이 어디까지냐? 바로 요 영계소문 때 쌓은 장성어 기록, 요 장성에 대한 기록, 영유왕 때 요 기록에 의해서 이쪽은 신라고 이쪽은 고구려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구당서와 당서는 이 기록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동북은 똑같이 동북인데 동남은 서남으로. 그건 뭐냐? 지금 평양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서남으로 하면은 북쪽이 정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북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당서는 그런데 당 신당서에서는 이것도 동북은 수라고 그랬는데 서남으로 해놨어요. 근데 고구려가 패망할 때 지명이 지금 북경 근처에 전부 다 있습니다. 용도성, 고대인성, 신성, 요것이 지금 은산, 요것이 지금 북경 지역에 있고, 고구려 평양성이 요 해주의 서남 쪽에 있다는 것이 요사의 얘기인데 동쪽은 신라고. 그래서 평양성은 찾을 수 없지만 동황성이 현재 이 은성과 고대인성과 신성과 용도가 있는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성이 신라, 그러니까
후방을 방해하기 위해서, 왜? 이쪽에서는 유엔제는 5월에서는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가 각축을 하니까 독립하는 쪽에는 그냥 놔두자. 그러니까 그러나 일단 이쪽에는 방어해야 되겠다 해서 쌓은 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라가 이 장성을 경계로 해서 유지했다면 그것이 바로 631년이다. 명확한 연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기 30년 전 얘기죠. 지금 이게 요사에 있는 해주의 동쪽은 신라다. 그게 서쪽은 고구려라는 얘기죠. 여기서 평양성의 해주에서 서남쪽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만주를 요구해서 길림과 광명 동쪽은 신라다. 그럼 서쪽은 고구려, 백제, 사로신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주원료가 청나라에서 청나라가 힘이 약해서 자기들의 신라 후예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만주가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어난 만주가 신라의 땅이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만주가 신라 땅이라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고지도인데, 고지도의 요곳이 고구려 장성이라고, 영에서부터 장성입니다. 첫 번째 쌓은 것이. 두 번째 쌓은 것이 바로 1033년에서 1044년까지 송영에서 동쪽으로 구축했는데, 여기다 이중으로 장성을 해. 이 장성이 있는 데에다가 다시 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장성은 고구려 장성이고 고리 장성인데, 요것이 명나라 때 했느냐 청나라 때 했느냐, 요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장성이 청나라 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조청국경회담이라고 합니다. 간도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가서 개척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조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조청국경이라고 회담을 청나라 말기에 했다라고, 조선 말기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는 지금 이제 백두산에다 갖다 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문강과 압록강이라는 그 얘기는 이 장성, 여기서 요리 오는 장성을 글로 표시한 것이 토문강과 압록강입니다. 왜냐하면 요 송화강의 줄기의 서쪽 줄기가 바로 요 장성을 표시하는 요 토문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압록강 줄기에서 그러니까 요 장성을 표시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청나라와 조선 국경도 못 찾는 것이 바로 신라와 고려의 역사를 모르고 그걸 안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에서는 분명히 만주원료고 요사 삼국사에서는 만주를 신라가 통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사 46권에 의한 남제서와 동일한 유엔제는 5월 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주와 조선 팔도를 다스린 분명히 신라가 있었고, 그 국경은 631년에 고구려 장성 동쪽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도사관과 민족사관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 이남만 민족이라는 사고 때문에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추기 때문에 역사 기록이 있어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사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만주를 신라가 다스렸다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주를 신라가 다스렸다는 것을 사석에 있으니까 밝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역사를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